혁신위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네. 혁신위를 이끌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잘한다는 분들도 있고 네. 이러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한 가지 효과는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뉴스에 국민의힘과 인요한 위원장 소식이 많이 나옵니다. 확실히 그렇죠. TV에도 그 푸른 눈에 키도 덩치도 굉장히 크세요. 이 인요한 위원장이 약간 전라도 사투리 묻어나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네. 상당히 이색적인 장면이 TV 뉴스에 많이 나오고요. 눈길이 확 갑니다. 네. 제가 출연하는 종편 시사 프로에도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식이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한동안은 민주당 이재명 소식밖에 없다가 그렇죠. 신문 지면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내부와 외부를 환기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소위 말하는 무풀입니다. 관심이 없는. 악플이 아니라 무풀, 네. 무관심.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 기사 빼고는 다 좋아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정도로 어쨌든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이재명 영장 기각 이후에 다소 무기력하고 움츠러들었던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는 데는 인요한 위원장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 혁신안 이야기하기 전에 5.18 민주화 운동 묘지를 참배했는데 네네 그 얘기 또 좀 해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에서 5.18은 뭐 선거 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전두환 박정희의 피 운운하면서 원색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네. 정청래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 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유공자가 아닙니다. 정청래가. 네. 근데 인요한 위원장은 사실상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에 없었는데 굳이 광주로 찾아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군의 연설을 통역해주고 해외 외신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엄청난 거면 큰 역할을 했네요. 광주 사람들이 보기에 또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이 보기에 정청래 넌 대체 뭔데? 인요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고 뭐고를 떠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쪽에서는 인요한 위원장 개인을 비판하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죠. 정청래 의원의 젊은 시절 최고 업적은 미군 대사관 쳐들어가서 불 지른 거죠. 화염병 던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우리가 혁신이 들어서고 비대위 들어설 때마다 5.18 민주화 운동 묘지를 찾는 것처럼 정청래는 미국 대사관 가서 저기 광화문에 있지 않습니까? 90도로 사과하고 그 미국 대사관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미국을 갈 수는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임종석, 정청래 이런 분들은 미국 못 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비자 안 나온다, 입국 금지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확인해 보고 싶고 미 대사관에 화염병 던지던 분이 그 당시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분에게 5.18 정신이나 광주 정신 운운하는 건 너무 적반하장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여러분 100% 여러분 말에 마음에 다 안 들진 몰라도 본인의 살아온 어떤 인생 역정이나 대한민국에 기여한 거라던가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의 아픈 구석을 콕콕 잘 짚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패널 나와서 하는 뭐 발언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때 이제 장해찬 측가 한번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뭐라 할까 과거 어떤 다른 뭐 국민의힘 쪽에 있는 의원들을 비판할 때와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더라고요. 감히 인요한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왈가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뭐 또 기억나는 장면 또 있었는데 지금 댓글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 하는 얘기가 우리가 혁신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고 아까 첼로만님께서 그 정청래는 미국 못 간다고 얘기해 주시고 예찬영님 재미있으시다고 또 김찰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은 빚이 없어서 민주당이 뭐라고 못한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 1,60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요.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1호 혁신안으로 이제 통합 대사면을 공식 의결을 했습니다. 그거 시끄러웠죠. 그럼 일단 절차부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 최고위원회가 열리는데
목요일 최고위원회 전에 보통 비공개 사전 회의를 합니다. 네.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토론을 거기서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 안건이 올라오면 지금은 이 사면 대상이 누구인지 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혁신위에서 의결하지 않았어요. 아, 아직까지 의결은 안 된 상태라는. 아니 의결은 네. 했는데 네. 이게 뭐 콕 집어서 이준석, 홍준표, 뭐 김재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특정인은 그냥 아니라 통합의 의미에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아니면 네네. 어떤 정치적인 문제, 말실수 이런 거면 대사면 해주자라는 원론적인 의결을 혁신위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 보면 이준석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준석은 아직 기소는 안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제가 편의상 호칭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 세 분이 해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네. 오신환 당협위원장이 지금 혁신위원입니다. 저희에게 와서 안건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신환 의원이 제안한 내용인가 보네요. 뭐 내부적으로 혁신 내부에서 누가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표로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이야기까지 듣고 빠르면 이 최고위원들 사이에 뭐 의사가 다 일치하거나 김기현 당대표님의 의지가 확고해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하는 경우면 네. 목요일에 이 혁신안이 의결될 수 있어요. 대사면 징계 취소. 빠르면은. 그런데 네. 사면 대상자부터 방식 이런 것들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 목요일에 최고위에서 의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다음 주 목요일에 의결할 수도 있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확실한 건 없는. 다만 전제로 놓고 보면 이준석이나 홍준표 시장이 결코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계속 지적하잖아요. 잘해서 사면해 주는 거 아니라고. 네, 인간부터 되라 하셨죠.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의 큰 뜻은 무엇일까?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자기가 사면해 준다는데 막 난리치는 걸 보면 마음이 상할 거잖아요. 그렇죠. 만나자는데 만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을 대신해서 누가 더 마음이 넓은지 통 큰 정치를 하는지 대인배인지를 보여주려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받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거부가 아니라 반발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이런 것들이 그 대상자들을 굉장히 속 좁고 옹졸해 보이게 만들거든요. 쫌생이 같이 만들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면 대상에 대한 외통수일 수도 있다. 물론 그걸 인요한 위원장이 의도한 건 아니겠으나 네네. 이 사람들의 이 섣부른 반응이 이걸 외통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준석은 바로 즉각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 혁신위가 어쨌든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어찌되었든 힘을 하나로 모아서 그렇죠. 당내 싸움이 아니라 좀 그 민생을 위해서 화합하는 총선 느낌으로 승리를 위해서 힘을 다 모으자. 적어도 당과 지도부가 분열의 명분은 주지 말자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님 제가 정치 선배로서 존경하지만 네. 그 수회 때 골프 치고 비판이 일자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은 좋지 부적절했던 거 않았죠. 맞고요. 네, 그럼요. 이준석 전 대표 말할 필요가 없죠. 네. 당원들 가슴에 대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겸허하고 반성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이나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이준석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는 끝났는데 기소 의견으로 넘기긴 했죠. 기소 의견으로 넘기긴 했는데 아직 검찰 기소는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사면 대상자는 자기의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이 될 수 있어서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이준석은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요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이제 사면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뭐 당사자가 거부를 할 수도 있나요? 그런 권리 같은 건 없어요. 최고위에서 직권으로 의결을 통해 징계 취소 사면 절차를 통과시키면 추인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이 거부하고 말고 개인의 정치 의사 표현은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뭐 사면을 안 받겠다. 그런 건 할 수는 없고 이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계속 떠올라요. 김경수.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야 정치인 통합의 의미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죠. 기억납니다. 정권 초에. 네네네. 근데 그때 김경수 전 지사가 친필 편지 써서 공개하면서 나는 사면 원치 않는다. 맞죠. 라고 또 언론 플레이, 정치 플레이를 했거든요. 네네. 이게 결국
자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노림수였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언행을 보면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언론 플레이를 좀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좀 되게 설득력 있는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댓글도 저희가 한번 좀 읽어볼 텐데 편하게 드십시오. 네. 댓글도 좀 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장해찬 최고 나오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최고를 200명 복수해서 이번 선거에 투입하자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고요. 사실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준석에 대해서는 진짜 좋게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제 2030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단 한 명도 진짜 이준석을 좋게 보는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면한다라고 하는 게 뭐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용서해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무적으로 판단해 봤었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아까 분석을 해주셨고 정무적 해석이 나오는 것까지 제가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혁신이 자체는 통 큰 모습,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지도부도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반대하는 문자들이 지도부나 주요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쇄도하거든요. 문자 많이 온다, 반대 의견이 너무 높다, 전통당원도 어떻게 하냐 저에게 고민을 토로하는 우리 당 주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인유한 혁신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은 국민의힘과 지도부는 정말 속 깊고 통 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속 좁은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또 그에 준하는 알맞은 정치적 판단을 내려주시겠죠. 그럼요. 저희가 그걸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또 TK님께서 인류한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이제 남겨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또 김깨님이 2030 입장에서 왜 굳이 이러한 건이 사면인지 아쉽네요라고 하셨어요. 저런 의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혁신이 이호한 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건이 일단 화제는 끌었잖아요. 관심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호한 건은 당내 이슈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안을 던져야 된다고 봐요. 그건 결국 도덕성 강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진보가 보수보다 더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하는 그런 착각과 오해 속에서 많은 걸 누려왔잖아요. 이재명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을 인정하고 너무 걸출하죠. 평가 사범에 뭐 혐의가 몇 개입니까? 이래서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다, 진보가 도덕적이다라는 공식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보수가 더 도덕적이다라는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던가 기존 정치권 정당을 보면 뭐 윤창호법 이전의 음주운전은 봐준다던가 뭐 이게 2회 이상 누적일 때 처벌한다던가 별별 예외 조항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국민들에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럼요. 특히나 제 주변의 2030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잠재적 살인행위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다른 예외를 두지 않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세우면 이건 저의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재명 대표랑 확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가 하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민주당 공천하면서 음주운전자들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세우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기소되어도 공천에 감점 안 합니다. 심지어 1심 유죄가 나와도 감점 안 합니다. 3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갑니다. 누구 때문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럼 국민의힘은 뭐 선거법이나 이런 건 모르겠고 개인의 어떤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가 되면 공천 배제한다. 이 정도 안을 선제적으로 던지면 도덕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민주당과 차별화가 확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장해찬 최고 말씀은 일단 첫 번째 지금 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적인 관심을 좀 끌기는 끌었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차별화 두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도덕적인 우위를 갖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들이 국회의원과 정치권에 가장 바라는 게 너네 제발 좀 도덕적이어라. 그러니까요. 깨끗해라라는 거잖아요. 김남국 코인 게이트나 송영길 돈봉투 사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지었을 텐데 그걸 우리가 더 세게 때려버리면 많은 기자들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음주운전 공천 배제. 이거 민주당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민주당이 똑같이 받아들이면 이재명 공천 못 받는 건데 너네 할 수 있어? 부정부패로 기소만 되어도 공천 배제. 이재명 이렇게 되면 공천 못 받는데 너네 할 수 있어? 너네는 1심 뭐 재판 대법원 나올 때까지 뭐 페널티도 안 준다며. 이런 질문이 민주당에게 가면서 민주당이 받는 정치적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충분히 민주당과 차별화를 둘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구름님이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먹고 사는 민생으로 변화해야죠. 맞는 말씀인데 그건 저희 지도부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네네. 이제 민생 기조로 가면 됩니다. 근데 딱 저 얘기에 맞는 거를 이번에 김기현 대표도 던지지 않았습니까?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 그거 이번에 아주 화제던데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네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사실 물러난 전임 고위 당직자들 있을 때부터 이철규 사무총장님이나 이런 분들 계실 때부터 검토하면서 조심스럽게 비중 있게 검토해왔던 주요 사안이고요. 네네. 일단 김포 같은 경우는 경기도를 지금 경기 남도와 북도로 나눈다고 하는데 네네. 선을 그어 보면 중간에 있어요. 김포가. 근데 남쪽으로는 경기도랑 안 붙어 있어요. 인천, 서울과 붙어 있고, 그렇죠. 북쪽으로는 고양과 붙어 있는데 일산이 있는 고양시와 한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서울에 편입되기 지리적으로 딱 맞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주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뭐 주민 여론조사 같은 과정도 거치겠지만, 김포시장이 사실 지역 주민 민심에 제일 민감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병수 시장이 요구하고 원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주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나기로 했고요. 네. 이게 경기도 신도시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제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서울이 된다고? 자연스럽게 교통이나 교육 이런 것들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당장은 김포지만 그 다음엔 이제 뭐 구리, 하남, 광명 여러 개 지금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요동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무조건 다 된다가 아니라 거기서 주민들이 원해서 시장이 일단 움직여야죠. 그런데 이런 여건이 무르익어서 이런 논의가 시작되는 것만 해도 아주 성과가 좋죠. 총선 때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 선거에 있어서 엄청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제대로 한 수를 던졌다. 진짜로. 혁신위는 정치개혁, 도덕적인 기준 강화, 우리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렇죠.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당정은 이런 민생 이슈들, 이거 신문 1면이 다 썼어요. 조선일보 오늘 1면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이슈들로 뚜벅뚜벅 전진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막 뜬금없다, 황당하다라고 하는데, 진짜 뜬금없고 황당한 공약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재보궐에서 개항을 출마하면서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 했거든요. 그게 진짜 뜬금없는 공약이고, 그렇죠. 오히려 시장까지 찬성하는 김포시 편입 같은 경우는 뜬금이 있습니다. 이거. 그럼요. 지금 많은 분들 댓글의 반응이 전부 다 김포 시민분들은 지금 너무 좋다고, 실제로 댓글 반응 보더라도 엄청나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강서구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했던 게 오히려 이런 어떤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보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혁신위는 뭔가 좀 혁신에 대한 얘기 이렇게 쭉 나가고,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당에서는 민생에 대한 얘기.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법적인 절차나 이런 건 사실 사법부에 맡겨놓으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랑 그다음에 혁신은 또 각각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화를 잘 맞춰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요, 민주당이 김포 편입에 대해서 대놓고 지금 반대 못해요. 그렇죠. 그냥 뭐 이거 총선용이다, 뜬금없다라는 비판만 하는데, 그래서 너네 이거 반대하라는 물음에 반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 경기도와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이라면 민주당이 대놓고 반대하겠죠. 당연하죠. 웬만한 건 다 반대하고 들어눕는 게 주특기인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한다는 점에서도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게 굉장히 아픈 아킬레스건이 되는 공약이 아닌가. 한번 지켜보시죠. 이제 김포 시민들도 이걸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그럼요. 그 지역의 시장과 그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당 대표가 이걸 선언해 버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기로 했으니 지금 또 김포가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가 핫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서울로 편입이 되면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막 고조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도권도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아. 근데 이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선진국 수도치고는 인구는 많은데 면적은 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넓히는 데 대한 당위성도 있고요. 경기도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걸 경기 남북도로 나누는 것보다는 네네. 서울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게 훨씬 더 21세기에 맞는 방법이죠.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네네. 그 서울의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고 경기도 인구가 좀 젊어지고 있는 건 네. 서울 사는 3040 직장인들이 경기도 신도시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서울에서 전세 월세 살다가 네네.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경기도 신도시에 전세나 뭐 분양받아 입주하러 나가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최대 지지층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국민의힘 지지하면 내가 계속 서울 시민이 될 수 있다? 서울에서 밀려나서 경기도 온 게 아니라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찾아 신도시로 왔는데 여전히 서울이다? 저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흔들릴 수밖에 경기도 없네요. 신도시에 거주하는 30대 40대를 딱 공략하는 수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철고기님이 김포 사는데 김포가 서울로 이제 그 편입된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서울시장이 박영선이었다 이래버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지만 김포시장이랑 서울시장이 다 지금 이제 뭐 화합해가지고 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 뭐 안 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네, 한번 뭐 차근차근 문턱을 넘어야 될 게 많은데요. 네. 경기도지사가 동의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마 반대하겠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이걸 당론 반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이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이 이걸 어떻게 이슈를 잘 만들어서 굴려가는지를.